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추락사고로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아파트 주방 발코니 내부 벽제 견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견출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발코니 가구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은 흉추골절,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은 60대 초반의 나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공사 현장 추락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락사고의 경우 근로자분들께서 척추부를 수상하는 경우가 많아 유압술 등 수술을 받거나 운이 나쁘면 척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근로자분들께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직후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해주었고 피해자분은 요양급여 2억, 휴업급여 4,800만원, 장애급여 1억 3천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분이 사고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가 우연히 블로그, 유튜브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적정 손해배상금 및 과실비율에 대해 알게 되셨고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총 4곳에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신경외과 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에 따라 양하지의 마비로 100%의 연구장애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성형외과 감정을 통해 흉터 제거 및 성형술 비용으로 800만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재활의학과 감정을 통해 향후 기대염염까지 약물 치료비, 검사 비용으로 매년 86만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비뇨기과 감정을 통해 향후 기대염염까지 진찰 및 검사료, 자가도뇨를 위한 비용, 약물 치료비 등 매년 740만원의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소견, 향후 기대염염까지 기저귀, 휠체어 비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 싸움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과실 10%가 변동됨에 따라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는 작업을 하면서 추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추락의 위험성에 대한 구두 경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 등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 부임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기초로 사업주에게 9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근로자로서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긴 하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주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80%,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8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자분께서 사고 당시 나이가 60대 초반이 나이셨기 때문에 기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공제하면 추가적인 일시 수입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체감정에서 개호비만 7억 원이 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기록 사본 등을 기초로 감정인에게 환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나타내야 하고 만일 감정 결과가 불합리하게 나오더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산재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다툼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산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